파악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있으면 손 좀 들어주십시오. 네, 한 분, 두 분 질문 세 분 질문 받겠습니다. 김영성 대목님, 그 다음 이배화 교수님, 그 앞에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세 분한테 질문을 우선 죄송합니다만은 조금 좀 짧게 질문을 해주시고 질문으로 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예. 질문 대목님 먼저. 예. 이번에 대상 받은 지공부문의 김영성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보존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세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신축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오늘 잘 오기를 잘했는데 전체 과제도 연관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행복마을 해가지고 마을 단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사진을 찍어보면 마을에는 사진이 참 어미적으로 이쁘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마을 단위는 사진을 찍어보면 이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많이 해보면은 첫째는 2차선 길이 있습니다. 집과 집 사이가 너무 길이 넓다 보니까 집이 다닥다닥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거 1차선으로 해가지고 일방통으로 돌리면은 그게 집이 좀 가까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간중간 피하는 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교체를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전통 건축을 보면은 9평에서 10평, 12평, 15평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사는 데가 18평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지금 어찌 됩니까? 30평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굉장히 거대한 한옥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이 너무 커버리니까 주위에 위압감도 생기고 또 기존에 있는 이웃간의 사이도 좋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우리가 복제화 만들 때 너무 평수를 크게 잡지 말고 디자인을 적게 해가지고 두 동을 차라리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원물적으로 살게끔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은 대문이 문제입니다. 대문에다가 차를 들어가게 하려면 대문이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그래서 대문을 크게 하다 보니까 어찌 됩니까? 본체 안체가 가립니다. 이런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국가한옥센터에서 대문 공모전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옥에 관련된 사람들이 대문을 공모전을 하면은 그 디자인하는 공모전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A, B, C형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갖다 쓰는 방법을 만들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너무 큰 한옥을 짓는 걸 규제를 안 해주시고, 근데 법을 만든다 하니까 제가 이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큰 거대한 한옥을 하나 규제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을 단위를 주차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개주차장이 들어간다 그러면 1차선만 만들어가지고 유방통일을 만드는 그런 걸 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문을 꼭 같이 해야 됩니다. 대문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문을 못 짓고 건물만 한 동만 세워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지금 현재 우리는 일자형이어야 되는데 미흡자형이 되고 있습니다. 30평을 짓다 보니.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오면 지붕이 너무 큽니다. 그런 모순을 조금 참고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혹시 김영선 대목님, 우리 고태경 가장 수제자이시고 제일 정통적인 지금 우리 대목이십니다. 사실 더불어서 오늘 지금 주신 말씀이 개별 한옥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체 마을을 만들어가는 문제라는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새로 차의 문제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물론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안 드리고 아마 조금 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소개해 주신 다음에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대상번 두가원 건축주입니다. 네. 성함도 좀 말씀해 주세요. 신일수입니다. 네. 지금 토론회 보니까 한옥 보전에 도시 한옥만 나온 것 같아요. 농촌도 지금 한옥 많이 남아있잖아요. 농촌 한옥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 신규 한옥을 지면 물론 지원을 해줘요. 그다음에 또 민박 사업에 있어서는 또 지원을 줍니다. 근데 기존에 한옥 남아있는 개호사업들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한옥을 허물고 신규 한옥을 짓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한옥도 이쁘거든요. 기존의 한옥은 어떻게 보면 열린 공간이 있고 마른 공간이 있고 템포 많은데 신규 한옥을 지키다 보면 닫혀있는 공간을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한옥은 없어지고 신규 이상한 한옥이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한옥.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머리만 기부한 한옥이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도시는 뭐 북촌 이런 데서 한옥 단지로 지어져 있어 한옥을 보존하는데 농촌에 가까운들 마을마다 있는데 근데 개별 한옥들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또 시골은 빈집으로 남아 있으면 국가에서 그 빈집을 허무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한옥들도 무작위로 허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존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답변은 안 받았어도 될 것 같죠. 그래서 사실은 주인의 안목으로 사실은 한옥은 완성되는 것이잖아요. 저 장인의 솜씨와 더불어서 그래서 아무튼 좋은 건축주를 만나게 되면 좋은 건물이 만들어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병헌 교수님 사실 일찍 한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 주셨는데 조금만 죄송합니다만 시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내가 말이 길어질 것 같죠? 네, 아니 공평하게 말씀드렸어요. 네. 공평하게. 저는 개인 현직에서 이제 물러나고요. 개인적으로 한국건축미래 설계원 공부방을 만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하지를 못하는데 우선 난 간단한 질문입니다. 시간을 굉장히 지금 추스리고 계시는데 우선 송인호 교수님한테 내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송인호 교수님이 남분들한테 한옥에 대한 정의를 물어봤는데 본인 한옥에 대한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이겁니다. 아니 끝입니까? 네, 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는데. 네네. 고맙습니다. 네. 그거 제가 마무리하면서 하겠습니다. 선생님 질문은 끝나신 거죠? 아니, 네, 더 보고 싶지만 그 얘기부터 듣고 내 질문을 헛다리지 않아요. 마시고요. 네. 제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마저 질문하십시오. 그럼 이상입니다. 오늘 송인호 교수님 개인 제가 친합니다 선생님 앞에서 대학의 어느 마지막 종강에 학술 토론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수고가 많고요. 예. 우선 좀 마이크 넓히려니까 좀 섭섭한데 오늘 앞에 계시는 네 분 너무너무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공부 많이 됐습니다. 네. 사실 이병헌 교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보면은 정말 잘하신 겁니다. 사실은 선생님 굉장히 엄격하신 분인데 오늘 적당을 있었습니다. 예. 제가 좀 이따 선생님 하신 말씀하시는 이 한옥의 정의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조금 더 엄격한 정의를 가졌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굉장히 한옥의 정의를 열어놔야지 이 한옥이 진화되고 발전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적어도 저는 이 제도 속에서 한옥의 정의를 할 때는 조금 더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주어진 부분들이 저희들이 한옥을 설명할 때 사실은 국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외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갖고 있는 소위 친환경적인 가치를 포함한 성능을 갖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장인의 어떤 솜씨와 이런 크래프트맨십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바라는 데는 저는 그 네 가지 가치를 담기기를 원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목구조의 방식을 갖고 있대. 한국의 전통적인 목구조의 방식. 그것을 표현컨대 지금 구조일 수도 있고 뭐 등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외관이 전통적인 외관을 취하고 있을 것.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친환경적인 가치 등등의 성능을 담보할 것. 더하여서 장인들의 솜씨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유연할 것.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 부분들로 하다 보면 사실은 진화의 방향을 막고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네 가지 적절하게 어느 부분들은 시장이나 개인한테 열어놓아야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크래프트맨십이 사실은 거기서 빠져있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공간에 그런 부분이 좀 누락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는 국법과 외관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일단은 그 정의를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그 다음의 문제들은 전략적으로 사실은 정의들은 조금 더 진화되면서 보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불우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송인호 교수 이번 질문에 대답에 위해서
제 질문 한번 해도 되겠어요? 아니, 안 됩니다. 제 질문. 안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어요. 예, 제가 질문 듣겠습니다. 예. 마이크 조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또 플로어 질문 있으면 손 한번 더 생각이 났을 수가 있으니까요. 한 번만 손 들어 주십시오. 질문일 수 있고 사실은 조언일 수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세 분한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좋은 말씀을 들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조영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남산에 있는 한옥마을에 그 사람들이 보통 때는 오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건물도 별로 없고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추석 전후나 음력 보름날 전후의 날이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요. 그 시설에는 아무것도 없고 말이요. 옛날에 한옥으로 보잘것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대라고 했어야 노래하는 사람들, 이북 사람이 와서 노래를 잘합니다. 그 사람들 말이요. 교대식으로 빨간, 노란 펠옷을 입고 훈련내서 남쪽 사람보다 더 잘해요. 그 사람들 한번 보름날 가보세요. 진짜 잘해요. 그리고 그런 것은 잘했고, 그 어린아이들이 말이요. 가족 실험되어 오니까 아버지 실험보고, 어머니 실험보고, 아들 실험보고, 그런데 아주 잘해요. 그 국민학생들, 그냥 10살 먹은 애들이 10살짜리 나오시오, 9살짜리 나오시오. 그것들 어디서 그렇게 해봤는가? 옷을 다 벗고 그냥 용감하게 나가서 잘 싸웁니다. 잘합니다. 그 사람들 말이요. 그래서 잘 구경 잘했어요. 그런데 말이요. 시설도 별 것이 없고, 별 포장할 것도 없으니까, 그 떡이나 몇 개 이렇게 팔고 우리가 배고프니까 떡이나 사먹고, 아무것도 없고 말이요. 그래서 사막을 돌아만 내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한번 그 매일날은 그런 데는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많이 왔다가는 조금 점심 먹고 조금 구경하다 다 돌아가버려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옥마을을 갔다가다 보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대로 가도 많아요. 놀러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잘 지은 한옥마을이니까 한국식 이렇게 좋은 집을 만들어가지고 시설을 잘 만들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놀고 구경하고 또 그렇게 좀 잘 만들어가지고 국가적인 큰 한옥마을 아니요. 그걸 갖다가 그냥 가만히 국가에서 별나 돈을 안 쏟아버리고 관계 직원도 별나 힘을 쓰시겠지만 별 미치는 영향이 없고 그러면 가다가 이것이 없어지기가 쉽지 더 잘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른의 주신 말씀이 한옥 모아놓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거기에 담기는 내용에 대한 그런 정말 배려와 같은 노력 그 말씀이셨죠? 예, 저희가 그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더 있는데요. 김장로 대표님이 뒤에 하시고 지금 제가 모릅니다. 잠깐 소개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두월건축사사무소 이병석 소장입니다. 만에 하나 건축주께서 나는 전통 방식으로 쳐달라 그냥 단열재다 넣지 말고 그냥 황토를 쓰고 벽을 그대로 써달라 했을 때 건축법에 지금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법 개정을 하실 때 혹시 특례 규정으로 그냥 안동에 있는 그 집처럼 쳐달라 그럴 때 저희 이제 건축하는 사람이 좀 그 법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단열재 넣어야 되고요. 석고도 쳐야 되고. 난 다 싫다니까. 그냥 황토를 쳐달라. 국물 떼달라. 그럴 때 저희들은 법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현 실정이 돼서 기존의 스타일로 쳐도 건축사가 당하지 않고 법에 시공자가 저촉되지
그 고등학교를 좀 들을 어느 선생님이 좋을까요? 그 성능에 관련된 그 법이겠죠. 성능에 대한 기준들. 특히나 이 개인 주택일 수도 있고 더구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스템에서 지금 말씀하신 분이 어려운 부분이 부닥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은 누가 줬습니까? 유 박사님이 줬습니까? 누가? 네. 저희가 그 법률안이 만들 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저희 내부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누가 개정을 하시면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가능한 방법은 여러 개 많습니다. 다만 이제 전제는 지금 현재 지어진 건축물은 그래도 지금 현재 건축법에 맞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것 또한 생각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이제 시행령이나 이런 작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방식으로 지어지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거슬러 올라갈수록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우수 건축물 지정을 예비 지정 개념이든 받게 되면 그래서 그런 특례를 적용받겠다라는 걸로 하게 되면 가능한 방법으로는 일단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구체적인 답변은 아마 조금 더 질문하시면 나중에 얻을 수 있을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자는 우리 김상권 대표. 네, 북촌의 김영입니다. 사실 정책 과제에서 법규가 조금 빠진 듯 해가지고 현장에 있는 소리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가깝게 당장 현장에서 우리 이제 지붕틀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대수선에서 자유로워져가지고 그나마 괜찮은데 기존에 지금 현재 유지 보수자 해가지고 남아있어야 할 목조 주택들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대수선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다. 기둥 하나만 바뀌더라도 동가리를 해서 고친다 하면은 지붕틀 구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법규는 대수선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수선의 범위를 건축 법규를 원칙적으로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의도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뭐냐면은 옛날 어른들이 집을 한 평, 두 평 정도는 작게 시골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맞지 않는 집들이죠. 원형. 그리고 또한 대지 경제에서는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각형이 아니라 처마선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추인의 범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라는 부분들을 조금 인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질문을 좀 드립니다. 꼭 답을 들으셔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대수선의 범위에 관한 것들을 시행령 조금 더 사실은 지금 아마 지금 발표 자료로 사전에 배포됐던 거에 지금 빠져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발표 드릴 때 이제 건축법의 특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건축선에 대한 문제들, 결국은 이제 한국 건축이 되게 처마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 건축선에서 물을 보고 나와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마 상당 부분 지금 이 자산법에서는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물론 이제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러한 심의 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 인정되기 이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은 아마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건축법뿐만이 아니라 주차장에 대한 문제 아까 패널 프로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주차장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한국 건축에 있어서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이 법에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 얘기한 다음에 피디님들 말씀해 주신 한 말씩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 자산 지금 그 관련된 법안이 이 한옥을 갖다가 저희가 지금 얘기 여러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가장 바탕이 되는 법이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옥이라는 건 조금 더 특별한 부분들을 인정하는 것을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 그리고 난 지금처럼 이제 말씀처럼 대수선의 범위라든가 인센티브 외부 등등등을 갖다가 풀어낼 수 있는 가장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잘 아마 참조하셔서 또 한 번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혹시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간단하게 1분 정도
조금 얘기를 좀 하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간단하게만 조금 뭐 다른 말씀 있으면 괜찮죠? 한 5분 정도 더 해도요. 네. 예, 저 아까 얘기를 다 해버려서 어떤 얘기를 더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러니까 국가한옥센터가 생긴 지 지금 이제 1년하고 한 7, 8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바쁘게 뛰어다니고는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막 하는 일 중에 제일 쉽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 포럼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또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니까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러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지루하고 이렇게 고생스러운 작업이 이런 법을 만드는 일이고요. 이게 또 작년에도 다른 방식으로 또 시도를 했다가 좌절되기도 했고 또 이게 지금 잘 가고 있지만은 뭐 100% 통과된다고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저희도 계속 토론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기회 또 다른 기회에 여러 선생님들을 뵈면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또 현장에서 느끼시는 여러 애로점이라든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최대한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걸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호 팀장님 혹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다 드렸고요. 이강인 박사님 같은 생각인데 요즘은 이제 모략이 만든 정책은 이게 만들어지더라도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요. 합당한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여기까지. 네. 항상 쉬운 방법은 빠르긴 한데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종종 이런 부작용들이 감내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돌아올 수 없는 불가역의 상태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옥에 대한 정책을 다듬어 가실 때도 어렵더라도 부작용이 적은 방법을 좀 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한옥 이 자리는 뭐 한옥이나 한옥마을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는 거지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 단독주택지가 살아 있어야지 그 속에서의 한옥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상호 연대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활발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고민하시는데 실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지만 현장에서 작동하는 시스템들이 원활하게 되지는 않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한옥과 전통들이 각지가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국가 영역과 광역 영역과 기초 영역과 마을 단위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나누고 어떻게 분명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지원세대가 심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가 전통주거의 역할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난에 대한 취약합니다. 골목길도 굉장히 소중하지만은 그래서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고 집을 부시는 좀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좁은 골목길에서 목적건축에 있어서 유의미한 방지 시스템이 뭐냐 이게 굉장히 쓰레기나 주차장 더 이제 많이 다가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좀 치밀한 고민들은 아니고 오히려 국가단이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 거기에 맞춤으로 제대로 들어가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 지역에서 아니면 마을에서 이제 뭔가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는 지원에 대한 좀 세심한 협의와 논의 토론 자리들이 다시 마련되면서 주민들이 의존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민들이 역할을 소재해 나가는 시스템이 뭐냐 이런 논의들이 좀 더 깊게 진행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내용들 중에 지구단위 계획을 병행해가지고 건축자산진흥구역 등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완화를 하시겠다는 말씀들이 많은데 사실 실제 현장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이 만병통치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부분과 조금 이원화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상품은 지금 이 위에 올라와 계신 분 중에 TF에 굉장히 많은 분이 참여하고 계셔서 상당히 많은 논의들이 진행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검토가 됐다라고, 그리고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이것들이 이제 국회 입법 과정이라든지 내지는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그 하부 규정에서 구체적인 단계에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법만으로 되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 시행에 관해서는 소프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법은 하드웨어적인 거라고 일단 보셔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 작동되게 하는 거는 여기 있는 분들 포함해서 이제 정책 담당자 내지는 저희 연구소 같은 한국센터라든지 이런 여러 주체들이 다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한 방법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전 지원센터 관련해서 한 번 더 강조와 다른 이유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끝내고 싶은데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옥에 많이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은 노령자시고 이제까지 불편하게 살아오셨고 참으실 수 있는 분들이신데 이제 앞으로 어떤 분들이 한옥에 사실 거냐를 좀 생각을 했을 때 그분들이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그러면서도 한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있어야 이것이 일부분 소수계층에서라도 이렇게 선호의 주거 대상으로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정보 부족이나 집수리 업자 찾을 때나 이런 실질적인 현실 생활에서 어려움이 계속 존재한다면 언제까지 가능할까 이런 점에서 최근에 새롭게 한옥을 거주하려고 하는 거주한 사람들의 요구와 목소리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들어서 다음 세대까지도 연속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어제 사실은 세미나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배우고 왔어요. 배워봤는데 경제학자의 강연이었었는데 우리 시대가 제일 지금 상실하고 위태로워진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하나가 사회적 관계 얘기하죠. 소셜이라는 개념들을 계속 잃어가고 있다. 특히나 국가 중심으로 이게 진행이 되면서 그 말씀 사실 아까 우리 김은희 선생님 많이 말씀하셨던 민원에서 말씀하셨던 저희 거버넌스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이 국가가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고 공적 자금을 주는 방식은 말 그대로 무엇을 원하는가를 물어본다는 게 주라는 얘기죠. 돈 주니까 받긴 받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 자체도 거버넌스의 방식으로 가야 될 것이다. 아마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같다니까 생각합니다만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인센티브 시스템조차도 기본적으로는 거버넌스의 방식을 통해서 가야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소위 공유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공과 사로만 나눴었잖아요. 근데 이 공도 사실 믿을 놈들이 아니잖아요. 도시 특히나. 그러니까 경찰청 담당, 공공기관이 다 공유의 영역을 저도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또 경제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일단 이걸로 마무리하고 더 의견 있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하시겠습니까? 아니 사실은 지금 6시 20분이어서요. 이유가 그걸 주지 마시고 한 1분에 1분 네 고맙습니다. 지금 저기 왜 송인호 교수한테 딴 분한테 이제 그 용어에 대해서 터미널로지에 대해서 거기를 이제 질문했는데 송인호 교수한테 질문 던진 이유가 송인호 교수가 우리 건축 역사 아키텍처라는 범위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송인호 교수의 한옥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듣고 싶고 그런데 우리 건축계에서 한옥이라는 단어를 철저하게 규정하고 범위를 정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은근슬쩍 지내오다 보니까 한옥이 너무 남발하고 있다. 근데 지금 7분의 말씀 가운데에도 한옥이라는 단어를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한옥이 건축계에서 규정 확실히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옥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이 문제 제가 이제 33년 전에 울산 대학에 있을 때 기술학적인 된장찌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유전인자 우리 한국 건축 전통건축들은 한국을 위한 작업 별로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전통주택이라고 했죠. 근데 전통주택에 대한 유전인자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제가 쓴 적이 있는데 한옥의 발전의 문제는 지금 한옥을 가지고 지금까지
굉장히 지금 요즘에 요 근래 이런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 하나의 차로점이 있다는 게 뭐냐면 한옥을 토폴로지컬이나 타이포로지컬 하나의 물체로만 가지고 설명하면서 보존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형태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삶의 가치, 삶의 위험이 중요하다. 그걸 감싸는 게 건축이다. 이거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옥을 얘기할 때는 한옥의 모폴로지나 타이폴로지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삶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할 때는 현재적인 현대 생활의 삶을 어떻게 거기에 매치시킬 거냐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한옥이라는 단어가 한식의 주택이라고 할 때 일제시대 때 대한제국말에 나왔어요. 한자.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자기는 엄격히 학부형 교수가 엄격히 난 제안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 앞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현대 건축과 함께 같이 퓨전식으로 하이드로하게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전공자들은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얽매이지 말고 그러니까 5천 동안 한옥이 발전, 한옥이나 전통주택이 발전하지 못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려시대, 고려주택, 조선주택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굉장히 분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차박사님 마무리 해주시죠. 네, 정명 교수님과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또 끝까지 자리를 이렇게 지켜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총 4회에 걸쳐서 진행해온 한옥 포럼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계속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에서는 한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하고 한옥의 진행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도 또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고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마련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지속적인 성원과 애정 또 관심 부탁드리면서 원래 이것으로 한옥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